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감독, 세계적인 CEO 스티브 잡스, 우리나라 배우 김영애 씨와 변희봉 씨 등 많은 이들이 췌장암을 판정받고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은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10대 암 중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완치율도 낮아서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 췌장암은 곧 사형 선고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못한 악명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췌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흡연, 가족력, 비만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는 12.3% 작고 췌장 내 지방 함량은 22.8% 더 많으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서양인보다 36.5%나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적고 비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리고 그만큼 췌장 기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으면서 먹는 것은 육류, 튀긴 음식, 가공식품, 치즈나 버터처럼 고지방 음식 등 칼로리가 높은 서구식 식사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이 우리나라의 췌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염, 췌장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무엇인지, 췌장의 병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의 병을 일으키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술. 술은 간에 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췌장 역시도 술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의학저널에 실린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 8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코올 섭취를 하루 30g, 즉 2잔에서 3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2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의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췌장암의 씨앗이 되는 췌장염 발병 원인 80%가 바로 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술은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어떻게 마시던 췌장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의 병을 일으키는 음식 두 번째는 액상과당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달거나 자극적인 맛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서 액상과당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액상과당은 포도당으로 이뤄진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물질로서 설탕보다 저렴해서 설탕 대체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상과당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인데요. 액상과당의 분자 구조는 포도당과 과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인 설탕과는 다르게 과당과 포도당이 이미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다 보니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어 곧 췌장의 기능이 망가져 당뇨나 췌장염과 같은 질환에 발병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 췌장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세포에 눌러붙어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끈적이게 만들어 심내혈관 질환이나 지방간,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음식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의 병을 일으키는 음식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음식 문화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름진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러나 사실 튀긴 음식이야말로 췌장에게는 정말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튀긴 음식에 함유된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췌장에서 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되고 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과정에서 췌장에 큰 무리가 가해지면서 세포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 중에서도 감자튀김은 고탄수화물 음식인데다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췌장에 더욱 좋지 못한 음식인데요. 더군다나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의 병을 일으키는 음식 네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평균 6년간 50만 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남성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이 53%, 여성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3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담석은 신체가 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인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축적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고기에 함유된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담석의 주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췌장의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공한 육류나 붉은 고기 자체가 췌장뿐만 아니라 대장이나 소장, 위장 등 소화기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은 발암물질 1군, 붉은 고기는 2군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하니 이러한 음식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증상은 변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소화에 관여하는 위나 대장에 문제가 없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변의 모양과 색깔이 변할 수 있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서 담즙과 장내 세균이 만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갈색이나 황토색 등의 변이 나오지만 췌장에 생긴 암덩어리에 의해 췌장 머리 부분이 압박을 받으면 정상적인 담즙 배출이 어려워지고 대변에 담즙이 섞이지 못하면서 마치 흰쌀밥을 뭉쳐놓거나 두부를 으깨놓은 것 같은 대변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변에 기름기가 많고 악취가 나며 변기물을 내려도 변이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등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췌장은 척추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천장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을 때 췌장이 뒤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만약 췌장에 종양이 발생했다면 누웠을 때 척추에 눌리고 통증이 발생해서 바로 눕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눕게 됩니다. 특히 식사를 한 뒤에 등이 아프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며 간혹 췌장에 의한 등 통증을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인해 물리치료를 받느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계속 빠진다면 암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췌장암이 발병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상 체중에서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액이 적게 분비되어서 분비 감소로 인한 흡수장애와 식욕부진, 음식물 섭취 저하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과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면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췌장에 병이 생기면 혈당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혈당이 잘 조절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나 활동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혈당이 널뛰듯이 조절이 안 될 경우 췌장에 암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없던 사람에게 당뇨가 생겨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 것인데요. 담즙을 운반하는 관, 담도는 췌장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데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기면 담도가 눌리면서 담즙 분비에 장애가 생겨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눈 흰자도 노랗게 변할 수 있으며 소변색도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치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췌장암의 초기 신호 중 하나는 대개 명치에서 시작됩니다. 가슴골 아래에 오목하게 들어간 명치 부위에서 통증이 주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 복부의 어느 부위에서든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서서히 복부 쪽으로 확산되며 초기에는 통증이 미미하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 속쓰림으로 오인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진 뒤에 병원을 찾게 되면 췌장암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세한 통증이라도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췌장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췌장에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5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B6와 결합해 췌장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발암물질의 대사 활성화를 억제시켜서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방광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함유된 아피제닌, 로테올린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 브로콜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더니 브로콜리를 5분 정도만 쪄서 먹는 것이 브로콜리 항암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에 꼭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의 파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반면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1분 정도 가열하는 것은 이 효소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영양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추냉이 매운맛의 주성분인 시니그린 성분이 브로콜리 속 미로시니아제 효소의 항암 기능을 촉진시키고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5분간 찐 브로콜리를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은 시금치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와 엽산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췌장암 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